새벽마다 다락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는 어김없이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이웃집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산 외곽, 오래된 기와집 마당에 아침 해가 내려앉았다. 윤복녀는 평상 위에 앉아 고추를 다듬고 있었다. 70평생 이 집에서 살아온 그녀는 마당의 모든 소리를 알았다. 바람이 부는 방향, 참새가 우는 시간, 대문 삐걱거리는 각도까지. 그런데 요 며칠 낯선 소리가 들렸다. 다락에서 나는 발소리였다. 아주 조심스럽게 누군가 무언가를 피하듯 움직이는 소리. 복녀는 고추 꼭지를 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2층 다락 창문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또네. 며느리 수진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사라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아들 재민이는 새벽같이 출근했고 집엔 복녀 혼자였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다락에 누군가 있었다. 복녀는 평상에서 내려와 마루로 올라갔다. 다락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 앞에 섰다.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다.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마다 낡은 나무가 신음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복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 저 애가 뭘 하는 거요? 복녀는 계단을 내려왔다. 마당으로 나와 빨랫줄을 올려다 봤다. 수진이가 아침에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는 빨래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지 3년. 말수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불평 한마디 없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다. 그런데 요즘 뭔가 달라졌다. 아들이 없는 시간이면 꼭 다락으로 올라갔다. 처음엔 청소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청소 도구는 그대로였다. 먼지떨이도 빗자루도 제자리에 있었다. 그럼 뭘 하러 올라가는 걸까? 복녀는 평상에 다시 앉아 고추를 집어들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다락에서 들리는 소리, 수진이의 붉어진 눈, 밥상머리에서의 침묵. 뭔가 있어. 점심때가 되어 수진이가 다락에서 내려왔다.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가 붉었다. 복녀는 못 본 척하며 물었다. 다락 청소했어? 아니요, 그냥 좀 정리했어요. 정리? 뭘? 수진이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갔다. 복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저녁이 되어 재민이가 돌아왔다. 밥상을 받으며 그가 물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고추 말렸지. 내 마누라는 다락에서 놀더라. 재민이의 손이 멈췄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복녀는 반찬을 집으며 말을 이었다. 다락에서 뭐 하는 거요? 요즘 맨날 올라가던데. 그냥 조용해서요. 거기가.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았다. 복녀는 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재민이가 아내를 보며 눈짓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밥상은 그렇게 조용히 끝났다. 밤이 되어 복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래된 천장에 금이 가 있었다. 65해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
저 금은 없었다. 세월이 지나며 하나둘 생긴 것들이었다. 다락에서도 그런 금이 생겼을까? 복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복녀는 눈을 떴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다락 쪽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복도로 나가니 다락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복녀는 계단을 올라갔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수진이가 낡은 나무 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작은 옷가지를 쥐고 있었다. 아기 옷이었다. 연두색면 조끼. 수진이는 그걸 가슴에 안고 울고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복녀의 손이 문고리에서 떨렸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조금만 더 견뎠어야 했는데 엄마가 약해서. 복녀는 뒷걸음질 쳤다. 계단이 삐걱 소리를 냈다. 안에서 움직임이 멈췄다. 복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아기 옷. 수진이의 울음. 엄마라는 말. 저 애가 아이를 잃었구나. 복녀는 한참을 누워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수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3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수진이는 말랐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 복녀는 그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 내가 몰랐네. 아침이 밝았다. 복녀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수진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각자 일을 했다. 재민이가 출근하고 나자 복녀는 수진이를 불렀다. 수진아, 내 어머니. 다락에 뭐가 있는 거요?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제 물건이요. 무슨 물건? 그냥 못 버리는 것들이요. 복녀는 더 묻지 않았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만 부엌에 가득했다. 점심을 먹고 복녀는 동네 어귀로 나갔다. 정자나무 아래 평상에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복녀의 친구 김순덕이 손짓했다. 복녀야, 이리 와. 복녀는 평상 끝에 앉았다. 순덕이 부채질을 하며 물었다. 며느리는 잘 지내? 그려. 말없고 조용하지. 옆에 앉아있던 박영자가 끼어들었다. 조용한 게 좋은 거요. 우리 집 며느리는 입이 삐걱문짝이라. 할머니들이 웃었다. 복녀는 웃지 않았다. 순덕이 그걸 알아챘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며느리가 다락에 자꾸 올라가서. 영자가 눈썹을 올렸다. 다락? 거기 뭐 있는데? 모르겠어. 혼자 올라가서 뭘 하는지. 순덕이 부채를 멈췄다. 그 다락 예전에도 이상했잖아. 이상했다니? 너네 집 전에 살던 사람 있잖아. 그 여자도 맨날 다락에서 울었대. 복녀의 가슴이 철렁했다. 울었다고? 응. 아들 잃고 나서 그랬대. 매일 밤 다락에서 울음소리가 났다던데. 복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영자가 덧붙였다. 집에 한이 서린 거 아니야? 그래서 살던 사람들이 다 아이 일로 고생하는 거 아니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복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할머니들이 놀라 그녀를 봤다. 복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이 고요했다.
수진이는 빨래를 걷고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복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수진이의 손이 빨래를 접었다. 그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어머니, 제가 됐어. 말 안 해도 돼. 복령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이불 위에 앉았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 애도 엄마였구나. 저녁 밥상은 더 조용했다. 재민이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엄마, 밥이 왜 이래요? 평소보다 짜요.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가 국그릇을 들었다 놓았다. 재민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두 분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재민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밤이 깊어 복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수진이도 옆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복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다락으로 가는 계단 앞에 섰다. 한참을 망설이다 계단을 올랐다. 다락문을 열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비췄다. 나무 상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복녀는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안에 아기 옷들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 조그만 양말, 모자, 턱바지,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 속에 수진이가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렸다.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수진이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우리 서연이 100일. 2019년 4월 12일. 복녀의 손이 떨렸다. 사진을 내려놓고 상자 밑을 더 뒤졌다. 편지 봉투가 나왔다. 펼쳐 읽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병원에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내가 올 때 바로 갔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어. 초보 엄마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너는 엄마 품에서 차가워졌고 엄마는 너를 보내야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녀는 편지를 접어 넣었다. 상자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락을 나와 계단을 내려왔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났다. 복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저 애가 얼마나 아팠을까? 다음 날 아침, 복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다. 수진이가 부엌에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앉아 있어. 복녀는 밥을 푸고 반찬을 차렸다. 수진이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재민이가 세수를 하고 나왔다. 엄마가 밥을 차리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서. 밥을 먹는 동안 복녀는 수진이를 자주 봤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재민이가 출근하고 나자 복녀가 말했다. 수진아, 나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니. 다락 말이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얘졌다. 복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올라가 봤어. 어머니. 상자 봤어. 편지도 받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복령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이 옆에 앉았다. 왜 말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얘기를 하지. 죄송해요. 말씀드리기가. 뭐가 죄송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복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머니, 나도 엄마요. 자식 키워봤으니 알어. 아이 잃는 게 얼마나 아픈지.
복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 차갑고 떨리는 손을 감쌌다. 울어. 참지 말고 울어. 다락 같은 데서 혼자 울지 말고 여기서 울어. 수진이가 복녀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복녀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래, 울어. 많이 울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수진이의 울음이 잦아들자 복녀가 물었다. 얼마나 됐어? 서연이 보낸 지 6년이요. 6년을 혼자 아파했구나. 재민이한테도 말 못했어요. 제 탓인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요? 내 탓이 아니요. 복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있잖아, 수진아. 나도 아이를 잃어봤어. 수진이가 놀라 복녀를 봤다. 어머니도요? 그려. 재민이 낳기 전에 하나 있었어. 딸이었어. 석 달 만에 갔지. 복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나도 미쳤었어. 매일 울고 밥도 안 먹고 시어머니가 나를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어. 근데 정신을 어떻게 차려.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내 품에서 식었는데. 수진이가 복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견뎠어. 살아야 했으니까. 근데 수진아, 견디는 게 있는 게 아니여.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거여. 내 어머니. 그러니까 다락에서 혼자 울지 마. 울고 싶으면 나한테 와. 우리 같이 울자.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다. 그날 저녁 재민이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복녀와 수진이가 같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에요? 두 분이 같이 요리하시네.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 가르쳐 주세요. 엄마 김치찌개 비법이 뭔데요? 복녀가 국자를 들며 말했다. 된장 한 숟갈 넣는 거요. 맛이 깊어져. 재민이는 신기한 듯 두 사람을 봤다. 밥을 먹으며 그가 물었다. 요즘 두 분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복녀와 수진이가 눈을 마주쳤다. 복녀가 말했다. 그려. 이제야 진짜 식구가 된 것 같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이는 이유를 몰랐지만 기분이 좋았다. 밤이 되어 복녀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수진이도 따라왔다. 둘은 나무 상자 앞에 앉았다. 어머니, 이제 이거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왜? 서연이 물건인데. 계속 여기 두면 제가 못 나아갈 것 같아요. 복녀는 수진이를 봤다. 나아가고 싶어? 네. 이제는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도 그걸 바랄 것 같고요. 복녀는 상자를 쓰다듬었다. 그래도 다 버리지는 마. 하나 정도는 남겨. 네. 아이 물건 하나는 남겨. 그게 서연이를 기억하는 거요.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 사는 거지. 수진이는 상자에서 작은 양말 한 짝을 꺼냈다. 분홍색 양말이었다. 이거요.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그래. 그거 갖고 있어. 방에 두든 서랍에 넣어두든. 두 사람은 상자를 정리했다. 대부분은 박스에 담아 보관하기로 했다. 다락을 나오며 복녀가 말했다. 앞으로 이 다락은 우리 두 사람만 올라오는 거요. 네, 어머니. 그리고 울고 싶을 때 여기 와. 나도 같이 올라올게. 수진이가 복녀를 껴안았다.
복녀도 며느리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가 뭘, 식구인데. 2달이 지났다. 어느 일요일 오후 복녀와 수진이는 마당에 앉아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재민이가 마당을 쓸며 물었다. 엄마, 요즘 다락 안 올라가세요? 올라가지. 가끔. 혼자요? 아니, 내 마누라랑 같이. 재민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거기 시원해서 좋아요. 어머니랑 얘기하기도 하고요. 재민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복녀와 수진이가 빙그레 웃었다. 그날 저녁 복녀는 다락에 혼자 올라갔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봤다. 예전보다 먼지가 덜 쌓여 있었다. 수진이가 가끔 올라와 닦는 것이었다. 복녀는 상자 옆에 앉았다.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다. 수진이가 남긴 분홍 양말이 보였다. 그 옆에 복녀가 넣어둔 물건도 있었다. 작은 베네처골이었다. 60년 전 복녀의 딸이 입었던 것이었다. 너희 둘이 하늘에서 만났을까? 복녀는 상자를 덮었다. 창밖을 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마을을 물들였다. 이제 우린 같이 아파할 수 있어. 그것도 다행이지. 복녀는 다락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수진이가 올라오고 있었다. 어머니, 저도 올라가려고요. 그래. 같이 있다 내려오자. 2사람은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다.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쐬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냥 같이 앉아 있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요즘 꿈을 꿔요. 무슨 꿈? 서연이가 나와요. 웃으면서 복령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좋은 꿈이네. 네. 이제 서연이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됐다. 너도 이제 괜찮아지는 거요. 2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어둠이 내리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 별 봐요. 제일 밝은 별. 저게 서연이겠지. 네. 서연이에요. 복녀도 별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있었다. 우리 딸도 저 어딘가 있겠지. 네, 어머니. 서연이랑 같이 있을 거예요. 2사람은 별을 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 다락 밖에서 재민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수진아, 뭐해요? 저녁 먹어요. 복녀와 수진이가 동시에 대답했다. 금방 내려가. 조금만 더 있을게요. 재민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내려갔다. 복녀와 수진이는 다시 별을 봤다. 수진아, 이제 내려가자. 밥 먹어야지. 네, 어머니. 2사람은 다락을 나와 계단을 내려왔다. 부엌에선 재민이가 상을 차리고 있었다. 2분 다락에서 뭐 하세요? 요즘 맨날 같이 올라가시네. 복녀가 손을 씻으며 대답했다. 그냥 바람 쐬는 거요. 거기가 시원하거든. 재민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진이가 국그릇을 들며 웃었다.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남편은 몰라도 돼요. 뭔 소리예요? 비밀이라도 있어요? 복녀와 수진이가 눈을 마주쳤다. 복녀가 밥을 뜨며 말했다. 비밀까진 아니고 그냥 식구끼리 나누는 얘기지. 재민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다. 3사람이 밥을 먹었다.
예전과 달리 밥상 분위기가 편안했다. 복녀가 반찬을 수진이 앞에 밀어주고 수진이가 복녀의 물잔을 채웠다. 엄마, 요즘 두 분 사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좋았어. 내가 모를 뿐이지. 재민이는 웃으며 밥을 먹었다. 복녀는 수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복녀는 마당으로 나갔다.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했다. 그 중에서 밝은 별을 찾았다. 우리 딸아, 잘 지내지?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그래. 좀 앉아. 수진이가 평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별을 봤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3년이네요. 그려. 시간 참 빠르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재민이한테도 서연이 얘기 못하고 어머니도 무서워하고. 복녀가 수진이를 봤다. 내가 무서웠어? 네.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실까 봐요. 내가 왜 너를 싫어해? 내 며느리인데. 수진이가 복녀의 팔을 잡았다. 이제 알아요. 어머니도 저랑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 그려. 우린 같은 길을 걸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어머니, 저 내일 병원 가려고요. 복녀가 놀라 수진이를 봤다. 무슨 병원? 산부인가요? 검사 받으려고요. 검사?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이랑 아이 가지려고요. 이제는 준비된 것 같아요. 복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요? 네. 서연이가 괜찮다고 했어요. 꿈에서. 복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잘 생각했어. 서연이도 동생 생기는 거 좋아할 거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손주 보고 싶으시죠? 그려. 보고 싶지. 근데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게 중요해. 수진이가 복녀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강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별빛이 그들을 비췄다. 3개월 후 수진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복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였다. 수진이는 입덧을 하면서도 웃었다. 어머니, 이번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몰라. 건강하기만 하면 돼. 재민이는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했다. 엄마, 태명 뭐로 지을까요? 내가 지어. 별이 어때요? 수진이가 별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수진이가 배를 만지며 말했다. 별이 좋네요. 복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다. 수진이가 손짓했다. 어머니, 이리 와서 만져보세요. 복녀는 앞치마를 벗고 다가갔다. 수진이의 배에 손을 올렸다. 뱃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어머, 움직이네. 네. 요즘 자주 움직여요. 복녀는 배를 쓰다듬었다. 별아, 할머니다. 건강하게 나와라. 재민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다. 엄마, 수진이, 우리 가족 정말 좋다. 그날 밤 복녀는 다락에 혼자 올라갔다. 상자를 열어 베넷 저고리를 꺼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천이었다. 얘야, 내 옷 물려줘도 되겠지? 복령은 저고리를 들고 내려왔다.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잠깐 나와봐.
수진이가 나왔다. 복녀가 저고리를 내밀었다. 이거 우리 딸 거요. 별이한테 입혀.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괜찮아. 이렇게 물려주는 게 맞는 거요. 수진이는 저고리를 받아 안았다. 소중히 쓸게요. 그래. 그리고 이것도. 복녀는 주머니에서 분홍 양말을 꺼냈다. 서연이 거. 이것도 같이 넣어둬. 두 아이가 별이 지켜줄 거요. 수진이가 복녀를 꼭 껴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그래. 그해 가을 수진이가 딸을 낳았다. 복녀는 병원에서 손주를 안았다. 별아, 할머니 봐라. 아기가 눈을 떴다. 복녀의 얼굴을 빤히 봤다. 어머, 눈이 똑똑하네.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웃었다. 어머니 닮았나 봐요. 아니요. 엄마 닮았어. 이쁘게. 재민이가 카메라를 들었다. 엄마, 수진이, 별이 같이 사진 찍어요. 복녀는 별이를 안은 채 수진이 옆에 앉았다. 세 사람이 카메라를 봤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다. 복녀는 별이를 내려다봤다. 우리 별이 예쁘게 자라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복녀는 별이 방을 미리 꾸며놨다. 아기 침대 옆에 작은 서랍장이 있었다. 어머니, 이거 새로 샀어요? 그려. 별이 옷 넣으라고. 수진이가 서랍을 열었다. 제일 위 칸에 베넷 저고리와 분홍 양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 작은 액자가 있었다. 액자 안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별아, 언니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할머니의 딸, 엄마의 서연이. 우리 모두 너를 사랑해. 수진이가 울먹였다. 어머니, 울지 마. 좋은 날인데. 복녀는 별이를 안았다. 별아, 너한텐 하늘에 언니가 둘 있어. 언니들이 항상 너 지켜볼 거야. 수진이가 복녀와 별이를 껴안았다. 우리 가족, 이제 다 모였네요. 그려. 이제 다 모였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밥을 먹었다. 별이는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다. 재민이가 말했다. 별이가 있으니까 집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복녀가 밥을 뜨며 말했다. 그려. 아이가 있으면 집에 웃음이 돈다. 수진이가 복녀를 봤다. 어머니, 다락 언제 다시 올라갈래요? 글쎄, 당분간은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왜요? 복녀가 별이를 보며 웃었다. 이제 우리가 볼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가끔은 올라가요. 잊지 않으려고요. 그래. 가끔은 올라가자. 근데 이젠 울러가는 게 아니라 웃으러 가는 거요. 재민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두 분 대체 다락에서 뭐 하신 거예요? 복녀와 수진이가 웃었다. 복녀가 대답했다. 식구끼리만 아는 비밀이요. 너는 몰라도 돼. 에이, 알려주세요. 안 돼. 이건 시어머니, 며느리끼리만 아는 거야. 세 사람이 웃었다. 별이가 요람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수진이가 일어나 별이를 안았다. 배고픈가 보네. 젖 먹일게요. 복녀가 일어나 수진이 방 문을 열어줬다. 천천히 먹여. 내가 설거지 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넌 별이나 챙겨. 수진이는 고마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복녀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재민이가 옆에서 도왔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그려? 네. 전보다 많이 웃으세요. 복녀는 그릇을 닦으며 웃었다. 나이 들어 손주 보니까 좋더라.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진이랑도 진짜 가까워지신 것 같고. 그려. 내 마누라 참 좋은 사람이더라. 재민이가 엄마를 봤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었죠? 처음엔 몰랐지. 근데 알고 보니 우린 많이 닮았더라. 뭐가요?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미소만 지었다. 그날 밤 복녀는 홀로 다락에 올라갔다.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들였다. 상자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다. 베넷 저고리와 분홍 양말은 이제 없었다. 별이에게 물려줬으니까. 빈 상자 안에는 편지 몇 장만 남아 있었다. 복녀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읽었다. 수진이가 서연이에게 쓴 편지였다. 읽다가 복녀는 편지를 접어 넣었다. 대신 새 종이를 꺼내 무릎에 올렸다. 펜을 들었다. 우리 딸아 엄마야. 60년 만에 편지 쓴다. 너 보낸 뒤로 한 번도 못 썼는데 오늘은 쓰고 싶더라. 너한테 할 말이 생겨서. 복녀는 잠시 펜을 멈췄다. 창밖을 봤다. 별들이 총총했다. 엄마가 너 보낸 게 1965년 여름이었지. 그때 엄마는 25이었어. 지금 수진이보다 어렸어. 근데 그땐 어른인 줄 알았지. 다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아무것도 몰랐어.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다. 복녀는 계속 썼다. 너 없이 산 게 60년이야. 그 세월 동안 엄마는 너를 잊으려고 했어. 잊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근데 못 잊겠더라. 가슴 한쪽에 내가 늘 있었어.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엄마가 깨달았어. 잊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걸. 아니,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수진이가 그걸 가르쳐 줬어. 내 며느리뻘 되는 애가. 복녀는 편지를 접었다.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 얘야, 이제 엄마는 괜찮아.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복녀는 상자를 쓰다듬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다락을 나오는데 계단 아래에 수진이가 서 있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그래. 잠깐 올라왔어. 수진이가 올라왔다. 두 사람이 다락 안에 섰다. 별이는? 재민이가 재우고 있어요. 복녀가 창가로 갔다. 수진이도 따라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밤하늘을 봤다. 어머니, 별 보여요? 보여. 저기. 복녀가 손으로 가리켰다. 밝은 별 2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저 2개 봐. 붙어 있잖아. 정말요. 신기하다. 저게 우리 딸들이요. 같이 있는 거지. 수진이가 복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딸이랑 제 서연이가 친구 됐나 봐요. 그려. 하늘에서 둘이 놀고 있겠지.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봤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어머니, 이제 내려가요. 추워요. 그래. 복녀와 수진이는 다락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며 복녀가 말했다. 수진아, 별이 크면 여기 얘기해줘야겠다. 무슨 얘기요? 언니들 얘기. 하늘에 언니 둘 있다고. 그럴게요. 꼭 얘기해줄게요. 두 사람은 거실로 내려왔다. 재민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별이는 방에서 자요. 금방 잤어요.
수진이가 방으로 가서 별이를 확인하고 나왔다. 푹 자네요. 복녀가 일어섰다. 나도 자야겠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어머니, 주무세요. 그래. 너희들도 일찍 자. 복녀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수진이가 별이를 안고 나왔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래. 잠이 안 와서. 수진이가 별이를 복녀에게 건넸다. 어머니, 안아보세요. 복녀는 빗자루를 세우고 별이를 안았다. 별이가 눈을 떴다. 어머, 벌써 깼네. 배고픈가 봐요. 젖 먹이러 갈게요. 그래. 가서 먹여. 수진이가 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복녀는 다시 마당을 쓸었다. 빗자루가 땅을 쓸 때마다 먼지가 일었다. 이제 다 괜찮아졌어. 복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침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다. 마당 한쪽 다락 창문이 보였다.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복녀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젠 안 무서워. 우리 같이 이겨냈으니까. 그렇게 복녀의 하루가 시작됐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다락은 이제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기억의 공간이었다. 잊지 않되 거기 머물지 않는 곳. 복녀와 수진이는 이제 그걸 알았다. 그리고 그 알미 두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다.